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일명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옛 그랜드 호텔 터에 가칭 해운대 복합 리조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옆 호텔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내놓은 개발 계획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해당 개발 계획 내용과 또 우려점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그랜드 호텔 터 용지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두고 참 말이 많았죠. 논란 중인 개발 계획에 앞서 그간 있었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해운대 해수욕장 그러면 서울 분들, 외지 분들한테는 되게 친근한 또 가고 싶은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부산 분들은 바로 그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옆에 있던 그랜드 호텔을 상당히 상징적인 풍경처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 23년 동안 해운대를 지켰던 나름대로 부산 시민한테는 마음속에 있었던 풍경처럼 도시경관을 책임졌던 어떤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 의미 있는 곳에 호텔이 아닌 또 다른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는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징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예를 것 같습니다. 들면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외지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영화 친구, 또 해운대나 우리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그리고 또 해운대라는 영화도 제목이 있었죠. 재난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런 영화에도 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부산 분들한테는 상당히 친근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땅을 두고 또 해운대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적 가치로 봤을 때 그랜드 호텔 터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해운대 LC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또는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은 곳, 마린시티라고 하는데 그 마린시티에 있는 나름대로 가격을 리딩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데가 해수동이라고 하는데 지역이거든요. 우리 부산에서는. 근데 그 해수동의 해가 바로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해서 해수동인데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장 또 앞선 지역이 해운대구라는 것. 그리고 해운대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많고 가격이 가장 높은 주거시설들이 많은 곳과 연관되는 그러니까 세력권 속의 세력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이라는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높은 부동산 가치 때문에 또 그랜드 호텔 터 개발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근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계획에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랜드 호텔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계속 유지가 됐을 텐데 일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했고요. 폐업된 이후에 이제 물건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개발 업체에서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그 개발 업체가 그 땅을 산 이후에 개발 계획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부지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터가 만들어지면서 사업 개발지가 생각했던 당초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랜드 호텔은 320실의 객실이 있었던 5성급 호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호텔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배 정도 많게 지어지기 때문에 또 높이도 상당히 높게 지어지기 때문에 경관상의 우려 내지는 호텔로서의 관광 호텔이 있던 곳에 주거용 부동산이 개발되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려가 시민들한테서도 조금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복합 리조트가 맞나 하는 의견은 그러면 근거가 있는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복합 리조트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테마 공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그것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건물의 형태나 모양을 결정짓는 것 그것이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호텔도 포함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네. 사실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케팅 포인트가 좀 왜곡되고 와전되면서 네. 그냥 주거용 시설처럼 지금 그 마케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에서도 많이 그 잘못 이용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행 강제금이 지금 부과된 시설이거든요. 네. 지금 1년 유예돼 있긴 합니다만 결국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숙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네. 공급되는 것 자체가 이 관광 리조트 안에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 우려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경관지구에 이 기존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데 네, 지금까지의 선례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LCT 사례가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LC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명칭을 부릅니다만 네. 전에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관이나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네. 경관도 고려해야 되는 지구로 특별히 지정된 것이 바로 그러한 경관지구 내지는 미관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LCT가 사실은 용도 변경을 통하면서 일반 미관지구로 용도 변경돼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췄고 거기에도 이제 생숙이라든가 네. 주거용 레지던스 시설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조금 난개발 우려가 먼저 생겼던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던 터에 지금 해운대 그 그랜드 백화점 터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우려가 지금 생기는 것이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의 사례로서 말씀드린다면 네. 해운대 LCT가 네. 가장 유사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앞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생숙이 해운대 수욕장 경관지구와 같은 지역에 들어서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경관지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관 자체가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관들은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경관지구를 지정한 목적인데 네. 과연 관광 리조트이면서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는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주변 경관을 불가능하게 조망하거나 네. 아니면 조망을 해치는 높이의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관지구를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공성을 해치는 정도의 경관을 해치는 것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네.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형태의 네. 공공성이 확보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공 경관을 해치지 않고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해당 지역이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관광 특구여서 호텔이 들어온다면 네. 그나마 계절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관광객들이 많다면 우리 네. 부산을 해운대를 찾는 그러면 교통시설,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덜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생숙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 개발이 된다면 네. 계절성을 벗어난 교통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지금은 해운대의 그 해운대 특히 해변 네. 그쪽은 LCT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유발되는 곳이어서 관심이 많은 곳인데 네. 또 그와 유사한 형태의 호텔이 아닌 다른 상품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가 같이 지금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관광 특구에 생수기 들어선 경우가 사실 해운대에만 있진 않잖아요. 기존의 타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 부산에도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LCT도 그렇고요. 네. 또 북항 재개발하고 있는 원도심 쪽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마케팅 포인트가 좀 바뀌면서 잘못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네. 소개되고 그분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생겨서 네. 생수군 사실은 우리 부산만의 또 문제는 아니고요. 네. 뭐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생수기냐 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게 숙박업을 허가받아서 개인이 투자 형태로 해서 개인은 살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한참 오르면서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일가구 이주택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투자처로서 사람들한테 좀 선호됐고 네. 그런 선호된 양상이 분양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마케팅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일가구 주택에도 해당 안 되는 주거용 상품이 있다라고 네. 이제 그것이 조금은 와전되면서 마케팅이 됐기 때문에 생긴 네. 문제점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구 행정에도 부담이 갈까요? 일단 적법한 개발량이라면 네. 구 입장에서도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만 기존의 해운대 그랜드 호텔 터에 네.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0실의 객실을 갖고 있는 5성급 특급 호텔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터는 그런 성격의 건축물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해운대구청의 입장일 것이고 네. 그런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관광 리조트 형태로 적합하게 개발된다면 그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주거용 부동산 상품이 들어가면서 관광 시설로서의 효과가 덜 나면서 경관을 해친다라고 네. 한다면 그것은 해운대구청 입장에서도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앞서서 해운대구청에서도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관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는 것을 지금 전제로 아마 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해운대구가 사실 관광 특구, 관광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만약에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러한 수익형 시설 개발로 인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또 그것이 선례가 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일단 적법한 형태로 개발되는 것 그리고 적법한 형태로 인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적법한 개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권은 유지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 네. 지금 이 경우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랜드 호텔이 있었던 터에 호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물보다는 네. 주거용 부동산이 개발된다? 그러면 주변에 지금 조그마한 호텔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호텔들이 만약 영업이 결국은 이 폐업한 그랜드 호텔이 폐업한 것도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된 것인데 네. 지금 주변에 조그마한 호텔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호텔터에 만약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 허가가 나고 개발이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호텔들도 네. 용도 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해운대 소위 관광특구로서의 호텔에 있던 입지들이 계속 주거용 부동산으로 개발되는 네. 잘못된 선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에 제동을 걸 만한 제도는 없을까요? 일단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은 다 경관지구로 좀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시 경관위원회도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구의 건축위원회도 또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건축위원회 먼저부터 아마 이제 그 인허가권으로서의 심의를 특하게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걸러볼 네. 스크린할 수 있는 단계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많은 관점들이 그랜드 호텔터에 쏠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견이 충돌하다 보면 계속해서 개발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대로 경관지구인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해운대구에서 빠르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 해운대구에 요청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운대구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운대 관광특구 또는 경관지구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유지될 수 있도록 아마 인허가권자로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도 그렇고 네.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관심을 지금 정치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원만하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경관지구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도록 개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부산 해운대구의 특성을 관광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네.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랜드 호텔터 또 추가로 매입된 땅이 복합 리조트로 탄생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탄생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보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그랜드 호텔은 부산 시민들한테는 나름대로 도시 경관을 바라보는 또는 도시를 기억하는 해운대를 기억하는 풍경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에 꼭 똑같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네.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시민이나 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대 경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해운대 경관의 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 보존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쪽으로 네. 가닥을 잡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관광객과 시민 그리고 해운대의 경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가 탄생하길 바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랜드 호텔터 개발에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또 자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나오는 게 또 난개발을 막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그 LCT 사례를 통해서 네, 용도 변경이 됐고 그 용도 변경된 결과가 부산의 해운대의 관광지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 부산 시민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네, 시민단체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대의 경관이 유지되는 쪽 네, 그리고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차원의 뭐 공공기업 뭐 이런 것들도 개발 업체에서는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난개발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충족해서 가장 부산다운 건축물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민단체나 또는 해운대구 우리 부산시에서도 난개발 우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난개발을 피하면서 적법하게 개발되는 행위를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그것과 관련돼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적법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최근에 등장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유연한 도시계획입니다. 네, 소위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지금 2024 우리나라 트렌드에도 지금 소개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네, 조금은 유연하게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가고 그걸 지켜나가자.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이나 시설물들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해석한다면 네, 나름대로 이 문제도 그러한 유연한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네, 우리 부산의 특성을 드러나 보이면서 네. 난개발의 우려를 덜어내는 쪽으로 개발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서 부산다운 건축물, 이 해운대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건설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보물인 해운대 바다 조망은
관광특구 또 경관지구라는 목적성답게 부산을 찾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중론입니다. 해당 지역이 본래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